안녕하세요.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 네, 제가 조만간 청소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지금 이제 강의록을 준비 중인데요.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어서 조선미TV에서 먼저 좀 오픈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사춘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저학년에 비해서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 다른 모습이라는 거는 초반에는 좀 뭐 알아서 하는데 라든지 좀 의젓해졌는데 이제 이런 좋은 느낌이 살짝 오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엄마는 더 말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가 이제 중1, 중2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춘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자, 이제 이 시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말은 하나도 안 듣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말은 하나도 안 듣는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애들이 거기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걸립니다.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걸린다는 거는 이런 거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도는 사실은 아니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또 학원 숙제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온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이제 이런 게 어떤 말싸움의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하나도 안 한다는 건 네가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요. 보통 하나도 안 한다고 할 때는 아이가 집에 있는 행동을 보고 엄마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학교 학원을 다 갔다 와서 이제 조금 이제 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아이가 밖에서 뭘 하는지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집에 와서 뭐 좀 침대에 퍼져 있다거나 이제 핸드폰 본다거나 이제 이런 것만 보고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워킹맘이나 아빠가 이제 뭐 일하고 퇴근했을 때 뭐 좀 앉아서 뭐 좀 TV를 본다든지 이럴 때 그럴 시간 있으면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해. 이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엄마 마음은 이제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내 눈앞에서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한다는 말로 잔소리를 하면 결국은 이제 아이하고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나도 안 듣는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이제 말을 안 듣는다는 엄마가 시키는 거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는 식입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라 저렇게라고 했을 때 그걸 해야 되나? 뭐 하지 않아도 되나?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아직은 좀 미숙하기 때문에 좋은 내용도 해라 마라 하면 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사실 좀 우리도 그렇죠. 좋은 건 아는데 뭐 시어머니가 억지로 하라 그래. 뭐 친정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해. 이러면 이제 하고 싶다가도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는다는 건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다 들어라 라는 태도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이하고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우리 엄마 맨날 잔소리만 해. 뭐 우리 엄마는 맨날 나보고 공부를 안 하는데 하면서 점점 이제 친구 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할까 하는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핸드폰과 그 핸드폰으로 하는 SNS. 일단 핸드폰을 오래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SNS,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실질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그냥 얘가 오늘 핸드폰을 얼마나 봤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들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좀 숙제를 다 마쳤으면 좀 해도 될 텐데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은 아주 정직하게 그냥 그 자체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TV를 틀어놓으면 어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 TV만 본다, TV 보면 바보 된다. 그래서 아마 그런 아이들의 집중을 이렇게 뺏어가는 것 같은 어떤 매체에 대해서 부모들의 반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계속 바뀌면서 팬시한 게 많이 생기잖아요. 뭐 이런 게 생기면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게 생기면 저것도 해보고 싶고 아이들은 특히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인생에서 불필요하고 해악만 끼쳐서 그게 없어지느냐? 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인터넷이 생기고 뭐 컴퓨터를 누구나 하나씩 갖게 되고 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나쁘면 지금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기술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하는 태블릿이나 핸드폰은 또 이 아이들이 그 다음 기술로 넘어가는 어떤 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자체가 아이한테 굉장히 유해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뭐 그러면 얼마를 시켜줘야 되냐, 뭐를 시켜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핸드폰은 요만큼만 해야 돼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을 우선 해. 이렇게 숙제 다 했어? 뭐 내일 뭐 해야 될 거 다 챙겼어?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충분히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있고 자는 시간이 있겠죠? 그럼 그 사이 시간 중에 얼만큼은 해도 돼. 그래서 이를테면 핸드폰 가능한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쫓아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엄마가 쫓아다니면 충분히 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한 시간을 해도 엄마가 중간중간 잔소리를 하면 그냥 뭔가 흔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방에 있는데 언제 엄마가 들어올지 몰라. 이제 이런 아이들도 뭐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을 해도 이게 흔쾌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게 요 시간은 그래 핸드폰을 해도 돼. 엄마가 건드리지 않을게 하는 시간을 주면은 아이들이 훨씬 불만이 덜 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하려면 자기가 해야 될 걸 미리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훨씬 핸드폰 문제가 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집. 근데 고집은 꼭 사춘기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애들부터 큰 애들까지 다 고집을 부리는데 이제 어린애들은 해달라는 걸 안 해주면 이제 고집을 부리죠. 뭐 내가 이거 누를 거야, 이거 먹을 거야, 뭐 이제 이런 거를 뭐 안 돼 그러면 고집을 부리는데 사춘기의 고집은 좀 다릅니다. 사춘기의 고집은 부모가 부당해 라고 느낄 때 고집을 부려요. 나 내일 친구들이랑 뭐 에버랜드 놀러 갈 거야. 근데 야, 너 내일 뭐 무슨 학원 있고 뭐 있잖아. 그러면은 아니 애들 다 간단 말이야. 뭐 이제 친구들 몇 명 가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야, 네가 가야 될 뭐 학원 있고 가야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아이의 생각은 딴 엄마들은 다 가게 해주는데 우리 엄마만 못하게 한다. 이건 되게 부당하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제 이때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리죠. 고집을 부리는데 이제 보통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이제 부모랑 티격태격하고 이제 큰 소리가 나면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뭐랄까 꺾어서 뭐 가면 안 돼, 뭐 절대 안 돼, 뭐 이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거는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길 때 이제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 그러면은 학원도 안 갈 거야. 나 가회도 안 해. 하고 이제 이 고집의 방향이 딴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대로 나를 엄마 고집대로 나를 했지
그럼 나도 엄마가 원하는 걸 안 해. 그래갖고 학원을 안 가고 과외를 안 가고 조금 더 심하면 학교를 안 갈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엄마는 단지 이제 놀이동산을 못 가게 했고, 놀이동산을 못 가고 그 시간에 학원을 하루 더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이가 쭉 학원을 안 간다 이렇게 하면은 둘 중에서 누가 이기냐면은 아이가 이기게 됩니다. 아이는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다는 건, 자, 학원을 갔을 때 학원을 꼭 가야 돼 라는 마음은 대부분 엄마가 더 강합니다. 빠지면 안 돼 이렇게 할 때 얘를 이제 안 빠지게 하려고 놀러 가지 못하게 했는데, 아이는 이제 자기의 고집이 통하지 않고 이런 부당한 일이 여러 번 있다고 생각되면 그냥 안 가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춘기가 힘든 거는 아이하고 부모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이기기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는 부모한테 나 그럼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뭐 안 갈 거야, 안 해.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뭔가를 안 하고 안 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부모는 이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거든요. 아직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미래를 갖고 훨씬 더 걱정하는 거는 부모예요. 근데 애는 아니 나는 이거 싫다고 뭐 엄마도 엄마 맘대로 하잖아.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럼 야 네가 네 맘대로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해도 얘는 나중에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대부분 아이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 대 힘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래봤자 아이는 공부 안 하고 학원 안 가고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학교를 안 갑니다.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는 이제 학교를 안 가는 아이가 주변에 이제 크게 없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안 간다는 애들이 이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준다. 뭐 라든지 뭐 자기를 억지로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게 한다. 뭐 라든지 뭐 친구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겨서 되게 괴로운데 부모가 이해는 하나도 안 해주고 무조건 가라 그런다.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부모가 하라고 하는 거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 시기는 크게 부딪히는 일들은 피해야지 결국 부모가 이기는 확률은 훨씬 더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잠을 밤늦게까지 안 자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이제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사춘기는 뭐 일요일이면 뭐 오후까지 잔다. 밤에는 뭐 12시는 물론이면요. 한두 시까지 넘어서 뭐 친구랑 뭐 카톡하고 뭐 이렇게 논다. 이렇게 이래 보이는 애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 사춘기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호르몬이 막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호르몬이 막 쏟아져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도 커지고 신체 내에 있는 어떤 기관들도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엔 내가 평온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엄청난 뭐 이를테면 건물을 한 10개쯤 짓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변화의 시기라는 거죠. 자, 근데 건물을 10쯤 지으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호르몬이 폭발되면서 이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건 이 안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 진행된다는 거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저도 이제 아들이 중학교 때 이제 주말에 안 일어나더라고요. 안 일어나서 좀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고 이제 아들을 깨우러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데 키가 이만큼 컸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나는 매일 밥을 먹는데 키가 1cm도 안 크잖아요. 근데 너는 지금 몇 달 사이에 몇 cm가 크려니 얼마나 힘들겠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1cm도 안 크는 걸 너는 지금 5cm씩 막 크는데 진짜 큰일 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수면 사이클 자체가 성인들에 비하면 이제 뒤로 가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12시에 자면 이 아이들은 1, 2시에 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어나는 시간도 늦어지죠.
그래서 한동안 그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어떤 지방은 이제 1시간씩 등교 시간을 좀 늦추기도 했는데, 그게 청소년기의 어떤 생리적인 특징으로 보면은 그게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래 관계에 대해서 엄마들이 조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겪는 애들이 많아서 엄마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집에 와갖고 막 친구 뒷담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엄마 오늘 뭐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정말 재수없고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걸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랬어? 뭐, 야, 기분 나빴겠다. 근데 청소년기의 이 뒷담은 정말 파괴적입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A라는 애가 B라는 애의 뒷담을 우리 애한테 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아, 그래 뭐 요 정도만 했는데 A라는 애가 B라는 애한테 나중에 가서 야, 걔가 니 욕했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룹이 해체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룹이 해체된 다음에는 내가 뒷담화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뒷담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친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엄마는 네가 하는 말 다 이해는 하겠는데 네가 이렇게 뒷담을 많이 하면 친구를 잃은 지름길이 되니까 애들한테는 조심하고, 특히 SNS로 이제 그런 내용을 남기지 말라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페북에다가 심하지도 않고 살짝 걔가 이랬다며 이제 이런 걸로도 이 문제가 생겨서 오는 아이들을 참 많이 봤어요. 또 이제 사춘기 애들이 많이 보이는 모습, 네, 멍 때리는 모습이죠. 멍 때리는 모습. 너 학교 안 가고 뭐해? 너 숙제해야 되잖아. 학원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뭔가 사춘기가 되면 멍 때림이 늘어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물론 뭐 주의력이 어떤 경우에 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학습량이 많아진다든지 뭐 하는 활동이 많아지면 그럴 수 있는데, 뭔가를 해야 될 때 멍 때리는 건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엄마가 해줄 때 많이 그래요. 너 지금 옷 안 입고 뭐 해? 그럼 옷? 아, 옷 입어야 되나? 이러고 이제 이렇게 엄마가 속이 타갖고 막 옷을 찾아다 주거든요. 너 지금 학원 가야 되잖아. 뭐 안 가고 뭐 해서 아, 그래 아직 못 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아, 빨리 엄마가 태워다 줄게 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 많이 해주면 그 시간을 이렇게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멍 때리면서 조금만 있으면, 특히 시간이 바쁠 때 공부와 관련된 것들은 엄마들이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자기가 꼭 직접 해야 되는 걸 빼고 나머지 상황에는 대체로 이제 멀거니 있는, 네, 굉장히 의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인류 역사 이래로 쭉 사춘기 애들이 보였던 행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라 그러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것. 네, 아마 사춘기 애들을 키우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겪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한 번 겪어봤습니다. 딱 한 번만 겪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문을 꽝 닫는데 이제 보면은 그냥 애가 가만히 있다가 가서 문을 꽝 닫는 건 아니고, 뭐 야 너 뭐 숙제했어 안 했어 뭐 지난번에도 안 했잖아 그러면 알아서 한다고 하고 이제 확 닫고 들어가죠. 자, 근데 이제 애가 되게 버릇이 없다, 부모한테 함부로 한다, 무시한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가 애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고 비난을 해요. 야, 너는 A도 잘못했고 B도 그렇고 C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못하고 D도 지금 제대로 못하잖아. 이렇게 4개를 지적했다고 해보죠. 이제 어른들끼리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4개를 지적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몇 개를 지적하고 싶어요? 네, 적어도 4개 이상을 지적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4개를 지적받았어요. 근데 부모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4개를 지적받는 그 시간 동안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자,
근데 화를 직접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문에다가 내는 겁니다. 문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기껏 해야 문을 꽝 닫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사실 소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엄마가 막 화가 나서 뛰어가서 너 왜 문 꽝 닫았어? 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바람이 불어서 꽝 닫혔다 그래요. 내가 꽝 닫은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꽝 닫혔다고. 뭐 거짓말해 뭐 이러긴 한데, 그냥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고 나 화가 나서 닫았어 이런 말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부모는 얘가 커서 부모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애들은 그래 내가 화가 나서 닫았어가 아니라 바람이 불었는데 어떡해 뭐 이렇게 비굴하게 말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문을 꽝 닫는데 아이고 네가 화가 났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순간에 쫓아 들어가면은 굉장히 격하게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자, 기분이 좀 진정되면 나와서 얘기해.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나와서 얘기해. 하고 뭐 이제 어떤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좀 갈등을 이렇게 딱 불을 붙인 그 이슈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가라앉은 다음에 나와서 얘기하게 하고 알겠는데 그건 안 되고 또 문을 꽝 닫는 건 안 돼. 우리 집에서는 그거 허락할 수 없어 엄마가. 네, 이렇게 얘기해서 직접 부딪히면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부모가 얻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는 잃을 게 없거든요. 근데 애가 문을 꽝 닫아서 부모가 막 뛰어가서 네가 지금 문을 꽝 닫아 지금 뭐 너가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뭐 문이 네 뭐 화풀이하는 대상이냐? 뭐 문을 뜯어줄까?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얘가 몰고 오는 그 분노의 바람은 항상 이렇게 하고 피해야 됩니다. 피해서 지나가고 그게 좀 가라앉으면 네, 그때 얘기를 하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이것도 또 누구나 다 겪는 일이죠. 네 방은 왜 이렇게 돼지우리 같냐? 네 방에는 지금 바닥이 눈에 안 보인다. 뭐 라든지 저거는 10년 전 쓰레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이제 몇 센치씩 쌓여 있죠. 예, 돼지우리 같죠. 이걸로 한 6, 7년은 싸우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하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 방이 더러운데 얘 방이 그러니까 얘만 쓰는 방인데 왜 내가 치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 방이 더러워. 나는 근데 더러운 게 싫어. 근데 나는 얘 방을 안 써. 그럼 내가 얘 방을 왜 치워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하도 지저분해 갖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치워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쓴 방에서 치워줄 필요가 없어. 근데 보기가 싫어. 그래서 문을 닫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게 지금까지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딸 방문은 닫혀 있고요. 딸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문을 확 열면 야 너 저거 아직도 안 치웠어? 뭐 저거 반품한다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이거 이따가 반품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한마디 하고 치우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항상 왜 꼭 하려고 그랬는데 말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야 그거 뭐 어이없는 말이야 이렇게 하기가 뭐한 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꼭 엄마가 와서 잔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아두고, 근데 이제 거기에 널려져 있는 물건 중에 음식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치우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방문을 엄마가 열어보지 않고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중학교 때는 한 번,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저 오늘 목요일 밤이야 청소하고 엄마한테 보여줘.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청소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약간의 용돈을 더 추가로 줬습니다. 근데 원래 용돈을 살짝 내린 다음에 방을 청소하면 이제 추가로 주면은 그렇게까지 뭐 싫어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 같은 방을 약간 이제 강아지 집 정도로, 강아지는 깔끔한가요? 네. 그래서 이 돼지우리 같이 방을 쓰는 아이와 깨끗하게 집을 유지하고 싶은 엄마 간에 이제 이런 절충안을 찾아본다면 조금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딸을 키우는 분들한테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유행에 굉장히 약하죠. 뭐 누가 뭐가 졌어, 애들이 뭐 이걸 써, 이걸 신어, 이제 이렇게 하면은 확 바람이 불면서 그걸 못 가지면 아이들이 정말 없는 애가 하나도 없어, 나만 없어, 애들이 나만 쳐다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과장되게. 근데 이제 과장은 아니고요. 이 시기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걸 많은 애들이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제 애들이 나를 좀 후지게 보고 찌질하게 볼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남자애들 중에는 일부겠고 여자애들 중에는 이제 훨씬 많겠지만, 근데 이제 유행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행하는 것들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좀 봐줄 만한 것도 있고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을 키울 때는 이제 화장을 많이 했어요. 애들이 뭐 서클렌즈에다가 뭐 화장 뭐 눈 올리고 뭐, 그래서 걔네들 말로 이제 풀매를 하고 집에 와요. 학교에는 그냥 갔다가 올 때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사주는 편은 아닌데, 도대체 얼굴에 화장을 어떻게 했니? 그러면은 이렇게 수업이 쫙 끝나고 이제 청소가 끝나면 여자들끼리 앉아서 화장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야, 보기 싫어, 지워,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게, 이제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으니까 뭐 어차피 지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피부가 혹시 나빠지지 않니? 뭐 요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것도 왜 부모님 보기에 뭐 치마가 너무 짧다든지 뭐 너무 노출이 심하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있을 텐데, 저는 다행히 이제 딸이 클 때 자기 사이즈보다 큰 걸 입는 유행이었는데, 그것도 왜 이렇게 크게 입어? 뭐 라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또 다 그렇게 입으니까. 그래서 부모의 눈에 봤을 때 너무 과하게 학생으로 너무 과한 것만 아니면 유행을 좀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바지통이 넓어졌던데, 옛날에 이제 제가 또 살았던 그 시대 어느 시기처럼 또 넓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유행은 돌고 도는구나 했더니, 얼마 전에 딸이 엄마 나 이거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입었던 건데 다시 유행이 와서 이거 또 입는다? 재밌지 않아? 그래서 아니 재미없어 이랬는데요. 네, 이제 너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은 어차피 옷은 사주고 돈은 드는 건데 사이만 나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행을 허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 가격도 문제가 되죠. 이렇게 엄마가 데리고 나갔을 때 뭐 더 비싼 걸 사달라든지 더 좋은 걸 사달라든지 하면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워질 때라든지 추워질 때라든지, 근데 그럴 때 주로 옷을 사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돈을 이렇게 딱 얼만큼 정해서 그 안에서 사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맨날 같이 옷 사러 가는 것도 싫고 옷 사러 가서 싸우는 것도 싫고 그래갖고 이게 대략 1년에 이제 돈을 옷값으로 얼마 정도 쓰는구나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적게 목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들은 그런 계산이 안 되니까 엄마가 자기한테 옷값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 안에서 살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는 저랑 같이 갔을 때는 뭐 7만원, 8만원짜리 이렇게 막 사달라, 근데 사실 가격표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달라고 하다가 이 돈 안에서 네가 사라 했더니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말 최저가 뭐 5천원, 7천원, 좀 비싸면 12,000원 이런 걸 잔뜩 사갖고 오래 입지 못하죠. 근데 일단 본인이 옷을 사면서 어찌나 알뜰해지는지, 제가 나중에는 야 그래도 좀 입을 만한 걸 사라 이렇게 돼서 지금도 뭐 엄마 이 코트 3만원이야 너무 싸지 않아? 이러면서 코트를 계속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면
네, 사회생활을 하면 이제 또 조금 이제 가격이 이렇게 좀 자기 사회적 위치에 맞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절약하는 습관은 많이 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는 내용 중에 이제 바로바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한테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꼭 갖춰야 되는 것들. 1번, 지금 보이는 문제가 평생 가지는 않는다는 믿음. 네, 아이들이 막 널브러지고 뭔가 이렇게 각이 안 잡혀 있으면 쟤 평생 저렇게 느리적거리고 게으르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춘기는 그 이전에 아동기에 이렇게 세웠던 집 같은 게 한번 쫙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걸 재료로 해서 다시 어른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그냥 이제 사춘기인 거예요. 나도 겪고 배우자도 겪고 다른 사람도 겪는. 그래서 크면 나아지겠지. 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크면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이를테면 도 닦은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데요. 딱 한 번만 말하고 돌아서서 내버려 두는 거. 그러니까 뭐뭐뭐 해 라든지 이건 이렇게 해 하고 돌아서서 어디로 휙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니? 이렇게 되면은 그 한 번 말하고 돌아선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하는 횟수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관계는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죠. 그래서 취미 활동과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다면 이 시기를 조금 더 평화롭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 내용 도움 많이 되셨죠?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